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8시 33분쯤 경주 부근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이번 지진으로 지진동을 느껴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네, 오늘 저녁 8시 33분쯤 경주에서 남남서쪽 11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지난 12일 지진이 일어난 곳과 비슷한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경남 곳곳에서도 지진동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직까지 각 지역별 진도는 나오지 않아 경남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또 대부분 사람이 느낄 정도의 지진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지진보다 규모가 적어 별다른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방송국이나 소방서, 자치단체에 지진에 놀란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지역 소방서에만 1,200여 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지진이 나자 경남교육청은 자율학습을 하던 모든 학교에 연락해 학생들을 귀가 조치시켰고 경상남도 등 자치단체는 즉각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한 지진의 여파로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은데요. 대피 요령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황현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나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 다치지 않도록 머리를 보호하며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대피합니다. 진동이 멈추면 출입문을 열어 대피로를 확보합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가스밸브와 전기 차단기를 내립니다.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흔들림이 완전히 멎은 뒤 나가야 하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처럼 느껴지고 핸들 조작도 불안정해 사고 위험이 큽니다. 이럴 때는 서행하면서 되도록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신속히 차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길을 걷다 지진을 만나면 제일 먼저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땅이 흔들려 서 있기 힘들더라도 벽이나 길가의 기둥을 잡는 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각이 상하, 좌우로 움직여 건축물, 담 등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곳에 있다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추락할 위험이 커 되도록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3,800억 원이 투입된 소나무 해지 재선충 방제 작업이 효과가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작업량을 부풀리거나 허위 법인을 설립해 방제 작업을 따내는 등 부실과 비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마친 한 야산입니다. 감염된 나무를 베어냈다는 사진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는데 자세히 보니 배경이 똑같습니다. 같은 나무를 각도만 바꿔 다른 나무인 것처럼 촬영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방제업체 대표 63살 정모 씨는 이런 식으로 작업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또 산림경영기술사 7명의 자격증을 빌려 만든 가짜 법인 명의로 작업을 따냈습니다. 정 씨가 따낸 방제 작업은 7건, 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10명이나 3명이나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근무를 한다. 그 사람을 때리고 있으려면 근데 얼마나 불이익이 되겠습니까? 예상하고 사고 남지가 않아요. 경찰은 정 씨처럼 가짜 법인 명의로 9억 원대의 재선충 방제 작업을 따낸 다른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작업이 보시는 것처럼 산속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 불법 행위 자체가 관행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관리 감독 공무원들도 인력 운영상의 한계라든지 다른 부실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도 이런 불법 행위 만연에 한 몫을 했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자격증을 빌려준 32살 김모 씨 등 모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우리에겐 동요로도 익숙한 따오기는 3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2008년 창녕 우포늪에서 시작된 복원 사업 결과 8년 만에 170마리를 넘어서자 다음 달부터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창녕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에 천연기념물 198호인 따오기 20마리가 한가롭게 논일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어린 따오기들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79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따오기. 2008년 중국에서 따오기 암수 한 쌍을 들여와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암수 한 쌍에서 번식이 이뤄지다 보니 근친교배로 자연 수정이 어려웠고 암수 성비 불균형도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중국에서 따오기 수컷 2마리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한 쌍을 복원한다는 자체는 한 마리가 죽어버리면 복원 자체가 끝나버립니다. 산란에서 부화에서 이제 6주까지 그 기간에 저희들이 이제 기술력이 그냥 90%를 좌우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연말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따오기는 현재 모두 171마리. 100마리를 넘어서자 다음 달부터 일반인 공개가 결정됐고 내년부터는 우포늪에 방사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따오기 20마리는 내년 여름쯤 야생 적응 훈련장으로 옮겨져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뒤 창녕 우포늪으로 방사될 예정입니다. 동요 속에서만 듣던 따오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오니까는 다음 달에 따오기가 개방된다고 하는데 가족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따오기 복원 사업이 성공하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던 따오기가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임금이 체불된 청년 근로자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신보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근로자 수가 경남에서는 3,3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불 사업장 수는 1,700여 곳, 체불 금액은 86억 3천만 원입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와 금액입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등은 경남에서 지난 7월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73명이고 이 중 20%가량인 35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경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77%가량이 올해 신고했다며 앞으로도 언론 등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모레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경남 의원들과 홍 지사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과 항공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